다음에는 추미애 코미디. 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간단하게 이 당명 개정이 본질이다. 추미애가 처음에 이 뭐 민주당과 통합한다길래 미쳤나 싶었더니 당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근데 이 추미애가 광폭 행보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선거가 막 다가오면 이 우양우를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재를 미리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일은 지금 다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선거 막판에 김민석이 발목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김민석이한테 뭐 좀 떡고물 던져주는 게 낫다는 거죠. 발목 잡을 인간은 언제라도 발목을 잡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지금 해버리는 게 낫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도움이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큰 싸움을 남겨놓고는 좀 그 귀찮고 짜증나고 쓸모없는 일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당장 이걸로 이득은 없다. 이득은 없지만 이 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광폭 행보를 추미애가 좀 해야 된다. 그 추미애가 좀 미친 짓을 하는 것도 별로 악재가 아니고 김종인이 미친 짓을 하는 것도 미친 소리지만 그게 악재는 아니에요. 김종인이 사드를 반대하는 게 그렇게 사드 찬성하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악재는 아니야. 오히려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김종인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사드 찬성이 있네. 이래서 이 적군의 전열을 흐리는 효과가 있다. 그럼 또 새누리가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인정해 하고 막 그런 족가 그러면 돼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 여자는 밥 혹은 물. 류건 시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좀 제가 정확하게 사건을 모르는데, 분이 SNS에 요즘 그 문인들 중에 그 여성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고 폭로한 것과 류건 시인이 그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그 사람 두 사람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옛날 뭐 보들레르 뭐 이런 이상 이런 다 개새끼예요. 이상은 장려하고 살았잖아. 금홍이. 그 옛날에 그런 사람들 다 매독 끌려가 죽었어요. 다 그 도수도예부 새끼는 돈 생기면 바로 도박자기가 다 써버렸어. 제정신이 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 그러게요. 다 미친 새끼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술가들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사이코고 대화해 보면 다 이 막 제정신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갉아먹는 직업이에요. 자기를 학대해서 쥐어짜서 그 칸으로 몰아붙였을 때 글이 조금 나오는 거야. 특히 이제 글재주 없는 이회수 아저씨. 이문열은 안 그래. 이 새끼는 그냥 쓰는 것 같아. 즐기는 자 모드로 쓰는 것 같아. 근데 이회수는 죽어보자고 막 열심히 쓰는 거야. 자기 살을 쪼아서 쓴다고. 게다가 문학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대중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창녀가 어떻다. 문학이 창녀야. 문학, 그것이 바로 대중에 아부하는 창녀 직업이라고. 근데 류건 이 시인은 보니까 모든 시가 창녀 시야. 자기를 팔아먹는 시야. 나 개새끼야, 나 개새끼 맞죠? 막 이런 시야. 문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술이 다 그래요. 대중 가수들도 다 이런 단어 써주면 시청자가 좋아하겠지 하면서 뭐 사랑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 사탕발음 소리, 아부, 다 그게 아부지. 심지어 요즘 내가 몬스터라는 드라마를 조금 봤는데 남자 배우들이 눈썹까지 그렸더라고. 그 보니까 그게 아부의 극한이지. 쪽팔리게 참. 에이씨. 뭐 추접한 짓이냐고. 아침에 거울 보면서 막 분발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몇 번 화장에 봤어. 왜 그래? 세대차가 너무 많아. 아니 돈 벌자고 하는 짓 하는데 이는. 그 사람도 돈 벌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돈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떠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대중에 대한 아부라고 보는 거죠. 자기 스타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패션 스타일, 이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대중이 원하는 거에 맞춘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서 개성을 못 봤어. 그 사람들은 대중이 원하는 대로
여성 시청자가 많으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얼굴을 해주는 거고. 그럼 예술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그 예술이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하는 사람 있나요? 천재들은 하지. 천재들. 류건이 이 양반 천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신 얘기가 천재가 아닌 사람에 한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꼭 그 한해서라고 이 한자를 붙일 필요는 없고 예술의 본질이 매춘화가 똑같다는 거지. 장르와 똑같다는 거지.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도 제가 예술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예술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영감과 이런 걸 타고나. 김소월 이 양반은 그냥 시가 나오는 거야. 200두보 이런 사람 그냥 나와. 근데 대부분의 시인들은 그 여자들하고 막 연애해보고 그거 가지고 또 영화 하나 찍고 홍상수 영화 하나 찍으려면 또 연애 한번 해야 되고 구차하게 여자 꼬셔가지고 나하고 술 한잔 먹서 해서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어떻게 해가 또 영화 한 편 찍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비참한 거야. 김기덕 그냥 막 만들잖아. 김기덕은 머릿속에 영화 10편 들어있어. 김기덕은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야기 해줄까 끝없이 계속 이야기해. 그래서 기자가 입을 털어막아야 되겠다. 근데 홍상수는 연애해야 또 한 편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학 한다는 사람들은 실제 창녀촌 찾아다녀요. 그래서 창녀들이 하는 제일 재수없는 놈이 문학 한다면서 와서 이야기 해달라는 놈. 재수없어! 오지 마! 실제 문학 지망생들이 창녀촌에 가서 제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고 막 매달린다는 거야. 돈은 드릴게요. 그러고. 안 해도 돼요. 그러고. 찌질한 놈들. 김성모 그 아저씨는 진짜 창녀촌에 몇 달 살았어요. 용주골 뭐 그 만화 그리려고. 비참한 짓이지.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진짜 인간의 갈 때까지 가는 것이고 다 해봐야 돼요. 소설 좀 쓰려면 성매매도 해보고 막 미친 지랄도 해보고 자살도 해보고 막 별거 다 해봐야 약간 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미랑 서정주 그 양반 시를 보면 양 눈물이 나. 뭔 짓을 들었을까? 아니 여러 단어를 써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 그거의 어떤 극한이야. 치장을 엄청 느끼하게. 하루 종일 그 손님도 안 오는데 분발하고 있는 장르라고. 이러면 또 성매매 종사자들 싫어하겠지만 좀 그런 게 대중한테 아부하려는 그쵸. 장치라 이런 200이나 이런 건 양반들은 술 한잔 먹고 김 꼴린으로 시를 쓰는 거야. 그 200이 시를 쓰려면 그냥 술을 주면 돼. 근데 미당 선생은 원고지 붙잡고 밤새 끙끙거려야 뭐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보여. 요 단어보다 더 고운 단어지 막 이렇게 단어를 막 고르고 200은 그거 없어. 그냥 기세대로 지 꼴린 대로 쓰는 거야. 그런 시를 읊으려면 200처럼 해야지. 그냥 술만 가져와. 그럼 난 시가 나와. 이래야지. 그럼 막 글자 다듬고 요 단어보다 저 단어가 좋을지 뭐 퇴고한다고 퇴자가 좋을까 고자가 좋을까 석 달 고민하고 미친 새끼지. 그러면 시 안 써야 돼. 무슨 퇴고야. 그냥 200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쓰는 거야. 시가 자동으로 나와야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예술의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노래도 그렇잖아. 이미자는 그냥 막 불러. 근데 보통 가수들은 석 달 동안 피나게 훈련해야 겨우 음반 하나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자는 그냥 막 나오잖아. 30분 연습하고 그냥 녹음하는 거야. 구성이가 있다더라. 그렇죠. 녹음도 한 번에 다 가는 사람 12시간 24시간 그렇죠. 그래서 문학도 역시 그렇다. 우리가 문학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 문학은 좀 이 처참한 것이다. 그리고 진짜 문학은 천재들이 해야 된다. 아니요. 그 처참한 문학도 가치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보여주잖아. 그래서 문학의 그런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해밍웨이 같은 사람 그냥 막 썼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꼭 좋은 소설이냐. 부코스키처럼 술 먹고 미쳐 돌아가는 그것도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 양반은 술 먹고 미쳐 돌아가 또라이 짓을 해야 그 겨우 한 줄 쓰는 거야. 근데 해밍웨이 그냥 막 써. 근데 해밍웨이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 그냥 그 새끼는 천재인 거야. 이문열도 천재야. 근데 나는 이문열을 안 좋아한다는 거지. 분명히 이문열은 그냥 원고지만 던져놓고 방에 딱 가둬놓으면 소설이 나온 놈이야. 그러니까 그 이문열 소설 보니까 이 새끼 진짜 성의 없이 장난으로 썼구나. 그 오디세이아 서울 그거는 내가 볼 때 소설도 아니고 그냥 엿먹이기 위해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쭉쭉쭉 막 쓴 놈이야. 그거 보면 인간은 워낙 이 인간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소설 될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도 억지로라도 소설을 만들 수 있는 놈이야. 이문열 소설 한번 보니까 태권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그 재미없는 태권도 이야기 가지고 굉장히 읽어줄지게 딱 쓰는 거야. 태권도가 뭐가 재미냐고. 그냥 아침에 태권도장에 가서 문을 열고 발차기 했다. 옆차기, 뒤차기, 앞차기.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근데 그 내용을 이문열에 서니까 읽어져.
아, 그래 내가 이 새끼 이상한 놈이네. 이 새끼는 문학 공부할 필요가 없는 놈이야. 그냥 나오는 놈이야. 그 사람이 천재이긴 천재인데 그 문학이 가치 있냐고 가치 없어. 오히려 이회수처럼 존나게 막 자기 피를 쥐어 짜서 쓰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지. 존재들이 문학이 가치가 있다. 아까랑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200 문학이 시가 좋은 게 아니야. 김사카 쓴 시가 그냥 나오잖아. 김사카 시가 좋은 시는 아니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예. 뭐냐면 이제 아마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 지금 요새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도매님 사실 일부러 혼선을 주려고 그러신 의도는 알겠는데 근데 하여튼 문학에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들이 자동 기술법을 팍팍 쓰는 것도 있고 또 막 고생해서 쓰는 것도 있고 나도 이 어떤 필 받으면 30분 만에 칼럼 하는데 다 쓸 때가 있고 막 고민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쓸 때도 있어요. 썼다가 지워버리고 막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그건 보입니다. 그런 게 있는 거지. 아 이거는 기분 나면 그냥 금방 팍 써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꼭 천재들의 작품이 가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을 하려면 좀 그 밑바닥스에게 뒹굴어 봐야 돼요. 막 배도 타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이상한 걸 많이 해봐야 돼. 김종덕 씨는 그 섬진강에서 농사 짓고 있잖아. 밤에 막 들판을 거닐어 보고 아 다리 아름답네 그러고 막 혼자 섬진강에서 막 그러고 그래서 그래야 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문열 같은 인간은 그냥 막 나와. 그 양반은 시골에 안 가도 시골이 나와. 제가 아는 사람 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해야만 문학이 되는 수도 있고 그냥 천재들이라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꼭 어떤 자동으로 나오는 게 더 좋은 문학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럼 동료님은 어떤 이제 우리 인류의 상상력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문학이 좀 좋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영감이 있어야 되고 그 영감을 주제를 잡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천재는 그걸 쉽게 표현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깊은 영감으로 안 가, 이문열 같은 거. 오히려 쉽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얕은 경지밖에 안 가는 거야. 근데 당신이 우연히 굉장히 깊은 경지를 발견했어. 근데 표현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쥐어짜야지. 그것들은 자기를 막 괴롭혀야 돼. 막 바늘로 손 꽂아서 자기 허벅지 막 찔러. 그럼 막 아야 하다가 와 좋은 문장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하루키 같은 인간은 그냥 막 쓰는 것 같아. 그 인간은 천재라서 대강 성의 없이 그냥 연애하고 막 그 이야기를 막 다 실제 연애한 이야기 같아. 실제 소재들이 다들 그 양반은 그냥 세상 편하게 사는 거야. 깊이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 일부러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깊이 들어가면 그 양반 또 감당을 못 해. 그래서 진짜 문학은 진짜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오히려 자기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면서 개고생하면서 써야 되는 처참한 문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서양 문학에서 푸코나 베르베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천재성으로 보는 거예요. 푸코는 아주 어려운 뭐 장례 이름으로 그런 책을 썼을 때 그런 어떤 분류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하나의 분야죠. 근데 그거는 양쪽이 다 있다. 천재적인 측면과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이 그러니까 책을 엄청나게 읽고 지식을 엄청나게 전달하는 그런 문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어려운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파도 있고 또 이제 양으로 때우자 해서 아예 책에다가 국어사전 한 권을 쓰는 아저씨도 있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학도 원고지 장수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뒤만가 삼총사 쓸 때 이런 양반들은 그냥 도제식으로 부하들 쫙 불러 모아놓고 야 이거 써, 너 이거 써, 너 이거 써, 약할 분다 다 됐지 내일까지 원고 제출하고 자기 자는 거야. 개미 소설에서 베르나르 그것도 이제 잡다한 지식 많이 공부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잡지식 가지고 승부 보는 사람도 있고 철학적 깊이로 승부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 가치는 있다. 그렇죠. 다 가치는 있고 근데 이문열처럼 천재성은 있는데 성의 없이 쓰는 거는 나쁜 놈이다.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기 흥행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이 싸가지가 없어. 인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어. 박근혜처럼 대한민국을 미워해. 그게 내 소설에 딱 보여. 너희들 엿먹어봐라 이런 게 있어. 니들은 별 수 없는 내 독자지 이런 거야. 내가 소설을 어차피 1,000만 권 팔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 동료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은 어떤
우리가 보통 영감을 주거나 그렇죠. 세상을 좀 뒤집어 보면서도 아 이렇게 어떤 우리가 살아갈 가치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시대의 맥락을 짚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인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던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옛날 문학인들이 그걸 다 했어요. 해밍웨이라든가 뭐 발자크라든가 뭐 도스토옙스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가 원하는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게 19세기 인간이 왜 19세기 같은 캐캔버건 소리를 해? 그 당시는 첨단이었어.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게 옛날 이야기지. 그 당시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적인 전위적인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철학자는 시대의 문제를 던져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술가. 그래서 예술가도 이 인류의 가슴에 어떤 한 방을 먹이는 놈인데 제일 그 열심히 못된 짓을 하는 놈이 우디 앨런 아니야. 그 인간이 이상한 순위 프레빈하고 결혼한 게 인류에게 엿먹으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의도가 있는 행동이고 물론 이제 작가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할 게 그밖에 없어서 사고 칠 작품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연애로 한번 해보자. 홍상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서 한 방 먹이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좀 근사하게 한 방 먹이냐 찌질하게 한 방 먹이느냐. 홍상수는 좀 근사하게 가려다가 좀 찌질해진 것 같아. 솔직하게 나 사랑 타령을 하는 건 좀 가짜라고 봐요. 인류에게 한 방 먹이는 게 본질이지 나는 뭐 그녀를 사랑했네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삶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화두를 던지는 거라야지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고 변명하는 건 안 좋다는 거죠. 또 뭐 질문하실 것이요? 보면은 저 밀정은 친일 영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간지대는 좀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이런 그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51%를 먹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자기 지지자들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그리고 어쨌든 중간지대까지 같이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런 이제 정치에서 이기는 방법, 정권을 찾는 방법과 어떤 게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쪽은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51%를 먹어서 정권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오른쪽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좀 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질문 같은데 그건 유권자가 정하는 거지 정치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그걸 자꾸 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유권자가 정하는 것이고 유권자가 이번에 박근혜 정권에 뒤있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 민주당이 이기도록 이미 딱 세팅이 돼 있어. 지금 또 이제 보면 이 더민주가 이기도록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럼 실제로 그 이기는 것은 그 합종연행 그러니까 누구를 파트너로 삼느냐 뭐 이런 걸로 해서 결정되는 거지 정치가 자기 이데올로기를 조금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틀고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진보가 내가 7위 진보인데 오늘부터 오로 진보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안철수 생각이고 죽여야 돼 안철수. 자기는 그대로 가고 자기는 절대 그걸 바꾸면 안 돼요. 단지 중도파를 영입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 5를 기준으로 3이라는 좌에 속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그 6점 되는 사람을 영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가 3인데 이걸 5 쪽으로 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으로 가는 것은 이건 나쁜 새끼야. 그거는 밀정이야. 죽여야 돼. 차라리 적과 타협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나는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적군은 적장애한테도 예를 갖춰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적장에 대한 예를 갖출 수 있냐. 중간에 놈 죽여버린 거야. 안철수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새누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적장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밀정 새끼는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가 중간으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을 영입하면 돼요. 또는 적과 타협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보면 야당하고 타협을 할 줄 모르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타협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원래 정치는 타협이에요. 내가 사한데 대중이 5를 원하니까 5 쪽으로 가는 건 안 되고
내가 사면 그대로 두고 쭉 한 6이나 7과 타협을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그 노선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행동이다. 근데 안철수는 노선을 바꾼 새끼예요. 나쁜 새끼죠. 대중이 중도를 원한다. 그럼 나는 중도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예전에 그 BJ 피아노 같은 것도 그쵸. 하나의 좋은 사례겠네요. 예.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우양우된 게 아니고 김종필을 영입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김대중 대통령 나는 오늘부터 중도야 이러면 안 돼. 그건 배신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하나 빠지셨는데 이성이란 무엇이? 그거 아주 하려는 거지. 다음 주제 이성이란 무엇인가? 이거 내가 최근 좀 연구를 해봤어요. 또 그 박문호 교수 사이트에 다니는 사람하고 대화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 인간은 왜 전두엽이 발달했는가? 이걸 이제 힌트를 들었는데 이 뇌라는 게 대부분 그 기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뇌에는 감정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성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성은 인간의 전두엽에 있고 감성 처리는 주변부에 있다. 근데 이 인간의 특징이 바로 전두엽이 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성을 처리하는 것이다. 근데 이성이란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는 거죠. 이성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된 두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됐다고 아냐 하고 틀어버리면 그게 이성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순된 두 생각을 하나를 잊어버려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나한테 1억이 생기는데 아니다 10억이 생기는데 대신 내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럼 여러분은 10억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지겠습니까? 이러면 안 가져야죠. 그건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건 생각 안 해. 그냥 감성적인 판단. 10억, 그렇지, 10억 가는 거야. 그게 감성적인 판단이고, 10억을 안 가지고,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살겠다는 이성적인 생각은 굉장히 인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다 낚시에 낚여. 개도 강아지한테 먹기 주고 뛰어와. 근데 조금 진돗개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성은 서로 모순되는 두 생각 중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사건 속에 또 다른 사건을 띄우는데 그러려면 큰 사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을 동시에 생각하려면 작은 사건은 수시로 불러다가 지워버릴 수 있는 사건인데 큰 사건은 24시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군대에서 낮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골아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불침번을 깨울 때 살짝 어깨를 살짝 건드려요. 살짝 건드려도 이병김동이라고 깨는 거야. 나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코를 오면서 뻗어버려서 불침번이 10분 동안 흔들어야 깨지 않을까. 근데 아주 살짝 건드렸는데 깨요. 근데 다른 소리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또 안 깨. 희한한 게 딱 그 불침번이 깨우는 그것만 깨는데 아니 불침번이 나를 건드리기 전부터 알았어. 문 열고 싹 들어올 때부터 알았어. 신기한 거 아니야. 진짜 그 실제 그래요. 밖에 뭐 깨구리 우는 소리도 나고 막 뱀 기어가는 소리도 나는데 그 소리는 안 들려. 근데 불침번이 교대하려고 날 깨우려고 문 싹 열고 싹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다 느껴져. 희한해. 그게 의식 속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야. 이거 안 깨면 존나 갈굼당한다. 이게 24시간 발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항상 긴장하게 시키면서 이제 이등병들은 두통을 앓는데 너무 긴장해서 긴장해야 돼. 전시 상황에서 긴장 안 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실수로 막 수류탄 들고 까불다가 긴장 안 해버리면 수류탄 터뜨려 버리면 죽음이 거예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긴장을 하더라는 거죠. 인간이 훈련되면 굉장히 24시간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인류라든가 이런 큰 단위에 대해서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포항에 가뭄 들었다 하면 그게 막 신경 써요. 그래서 지금 또 북극 얼음이 줄었나 계속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데 원래가 역대 최저로 줄긴 했지만 9월 한 10일부터 커지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커지고 있어, 북극 얼음이. 다행이야. 이게 북극 얼음이 다 녹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IS가 좀 준동하고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보통 소시민들은 김정은이만 미워 그러고 김정은 죽여야 돼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이런 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과 감성은 다르고 냉철한 게 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냉철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는 이성이 없어. 사이코패스는 10억 줄까 하면 그래 10억 하고 달려가는 놈 사이코패스. 내일 생각 안 해. 자기가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써. 자기한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인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쉽게 죽이고 막 그러지. 아예 그 느낌이 없어요. 옆에서 친구가 죽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감성이 없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고 감성이 있어야 인류의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그것이 이성이다. 너무 또 감상에 빠져서 사소한 것에 울고불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감성적이 되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신경질적인 사람이 이성이 있다. 내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거든. 예민해. 그래서 내가 성질 족 같은데 성질 지랄 맞은데 그런 사람이 이성이 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화를 잘 내잖아. 성질이 좀 못됐다고. 넉살 좋고 사람 좋고 성질 좋은 사람은 좋은 정치인이 못 돼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트럼프 같이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성이란 무엇인가? 결국 이 전두엽에서 지방이 하는 역할이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 그러니까 피복 역할이에요. 전선에는 이 피복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정보가 공유돼 버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보가 충돌해서 그중 하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과 밥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두 생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성인데 회로를 막아주는 차단 기능이 없으면 그 둘 사이 칸이 열려서 합쳐져 버린다고. 그럼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를 선택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의 전두엽이 하는 특별한 기능은 전두엽에 기름이 많아서 기름이 회로를 잘 차단해서 이 밥을 먹지 말자 두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그것이 이성이다. 내 생각해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질문해도 됩니다. 반격하면 안 되고. 반격 무서워요. 반격 무서워. 반격해도 됩니다. 아니, 오늘 주제 중에도 반격 하나 있었는데. 저 아까 그 유근 시인 얘기하기 하다가 보면 이제 사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질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문문 같은 걸 계속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 생각에 그 이럴 때는 사실 처음에 그 동현님이 이거 그 사이트에다가 유난히 좀 요구 좀 심하게 했었어요. 강하게 느껴졌어요. 유골한테? 그러니까 이게 글 자체에서 동현님의 네. 제가 하는 얘기는 문학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그런지 보통사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문학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을 그 사람을 욕을 했는데 사실 그 문학 작품 자체도 가치도 이제 다 따라 무게는 듯한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렇죠. 문학은 고상한 것이고 류건은 개새끼지만 류건이 문학을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문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술은 일단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예술가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져야 되고 뭔가 그 사람들이 인류에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또라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저럴 수가 하고 충격받지 말고 에이 문학한 놈 다 또라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문학이 나와. 물론 이분들은 또라이 짓을 안 하고 문학 나오는데 그게 가짜지. 그렇죠. 완전히 또라이 짓을 했다가 진짜 또라이가 된 분도 있고 또라이 짓을 했는데 또라이는 안 되고 아직 이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라이 짓 안 하다가 쓰레기가 되어버린 게 이분들이고 그런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문학을 하려면 좀 또라이 짓을 해야 되고 그 옛날 뭐 보들레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뒷조사해 보면 다 추악한 이면이 들추어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충격받지 말라. 원래 그런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 베토벤이나 이런 거 모차르트 뒷조사해 보면 다 나와. 그 추악한 이면들 다 나와요. 위대한 화가들, 예술가들, 피카소 이런 사람 그 뒷조사해 보면 그 한심한 그 이야기들 다 나와요. 근데 일단 우리가 뭐 고흐가 알고 보니까 이상한 놈이었다. 그런 걸 알고 충격받아서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예술은 인간을 그 어떤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남극에 갔다. 근데 남극에 가서
먹을 게 없어 개를 먹었다. 그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극에서 개 먹어야 돼. 아문센. 스코트는 개 안 먹다가 죽었잖아. 하여튼 개를 먹어야 살지 개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먹는 걸 반대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개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학이든 그런 인간의 어떤 극한까지 가기 때문에 문학인은 다 개새끼지만 그걸 가지고 욕할 필요는 없고 환상을 가지지 말자. 이상. 또 좋은 또 질문하실 분. 인간이 원하는 거는 포지션인가요? 에너지죠, 에너지. 그리고 포지션이 좋으면 에너지가 나올 확률이 많죠. 근데 포지션은 어떤 권력이라든가 갑이 되는 건데 갑이 되면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진짜로 원하는 것은 갑이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그 자체를 가지는 것이고 에너지는 갑이 되는 게 아니라 만남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그 순간 에너지가 나오고 갑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스승을 만났다. 그럼 에너지가 나오고 스승의 첫 번째 수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갑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오는 사람한테 야, 내 앞으로 줄 서 스승을 만나려면 내가 문고리 4인방이야. 나를 통과해야 돼. 그렇지. 그건 이제 권력이고, 그건 포지션이고, 진짜는 그 정윤회가 박근혜를 만났을 때 이미 빡 갔을 거 아니야. 뿅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야. 그렇죠. 최순실과 박근혜의 만남 둘이서 벌써 이미 통했어. 벌써 에너지가 팍팍 나왔어. 근데 이거는 여담이 지는데 그 반기문 사무총장도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처음으로 미국 가서 만난 사람이 케네디 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순간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도 옛날에 케네디를 만나서 팍 대통령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만남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것이다. 인간은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원한다. 또 질문하실 분. 그래서 어떤 결론은 반격을 해야 되는데 모든 맞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격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문제와 답이 딱 맞아떨어지면 아직 그건 대칭이지 호응이 아니야.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더민주가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난 그런 경우에도 반격을 한다고. 아니야. 더민주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중요해. 하고 나는 이미 그 반격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독자 여러분이 삐질까봐 안 하는 거야. 그게 사실 동료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전제를 들추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전제를 들추면서 그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룰 안에서는 그게 맞아. 근데 일단 뭐 한화 김성근 감독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 열심히 하고 있네. 그거는 인정하지만 또 우리는 다른 룰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화 팬들이 주장하는 그 말들은 그거는 맞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노력하잖아. 그건 맞아. 그러나 또 다른 룰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다른 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들어보면 동료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진보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계속 룰을 바꿔가는 거지. 기존 룰 안에서 어떤 목표 달성하는 것은 그건 뭐 그냥 그렇죠. 보수 아시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계속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진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진보도 너무 어떤 정해진 목표를 자꾸 달성하자는 그쪽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진보가 자꾸 새로운 그 어젠다를 자꾸 던지는 것은 계속 새로운 걸 던지기 위해서 던지는 거지 이게 꼭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계속 우리 국민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 무슨 문제, 최근에 메갈리아 문제 이렇게 계속 한국인을 괴롭히는 거야. 그게 진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한 진보였다고 하시죠. 그렇죠. 한국에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거든요. 한국인을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노인들이 다 고통을 빠져가지고 한국인 모든 노인들을 괴롭게 한 사람이 노무현이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당연히 정치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렇게 하면 정치를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느 면에서는 진보가 유리하게 돼 있고 어떤 고립된 지역에서는 항상 보수가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개방된 지역. 그렇죠. 유럽 같이 이 비슷한 나라가 많이 있어야 이게 성공해. 우리나라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조건 새누리가 유리하게 딱 축구장이 기울어져 있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 진보만 해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어요. 예. 외교를
우리 주변에 나라가 별로 없지만 만들어야 돼. 어질러도. 그렇죠. 러시아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계속 우리가 이제 대륙을 진출하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먼 나라지만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KTX 북경까지 뚫어서 만들어야 돼. 그거 보면 좋네요. 일단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 그렇죠.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질 테니까 계속 어떻게 주변에 친구 나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어떻게?